알고리즘 1기 수강한 팀장 이정수라고 하고요. 저희는 가상화폐 결제 솔루션인 코인피커를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고요. 일단 팀원은 저랑 박정혜가 6명에서 진행했는데 제가 데이터 전처리와 가공품 모델 그리고 API 연동 등을 진행했고 팀원인 박정혜 씨는 데이터 수집과 결제 알고리즘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 유입한 의도가 이제 2021년 2월 기준으로 250만 명의 암호화폐 투자자가 있고 22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만 28,546개의 가상화폐 사용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가상화폐 사용자는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은 왜 가상화폐를 안 쓰고 그러면은 가상화폐를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일단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서비스의 간단한 개요는 사용자가 저희에게 가상화폐 정보, 고유 가상화폐 정보를 보내주면 저희가 국내 거래소 및 해외 거래소 실시간 가격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날 가상화폐 가격을 예측하고 현재 시점에서 차익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해서 사용자에게 어떻게 가상화폐 결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일단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데이터 분석에서는 파이썬, 판다스, 넌파이, 사이키넌을 사용했고 API 서버로는 파이썬의 플라스와 바트의 디오를 사용해주시며 프론트엔드에서는 텔러터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가상화폐 등락을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했었는데 전체 50개, 시가총액 상위 50개의 가상화폐 중에 업비트와 빅피넥스에 동시 상장되어 있는 가상화폐 20개를 가져와서 국내 가격 데이터는 업비트에서 해외 가격 데이터는 빅피넥스 데이터를 인덱싱 작성 프롤링을 통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랬을 때 데이터 구성 같은 경우는 날짜에 따라서 업비트 가격, 빅피넥스 가격, 가상화폐 영, 그리고 해당지역 환율 등을 가져와서 구성했었고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단 전처리를 조금 진행해본 결과 이제 20개의 가상화폐를 가져왔는데 데이터 종료일은 21년 11월 9일로 일치하지만 시작일이 오래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504개의 데이터가 있지만 업데이트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솔라나나 폴리곤 같은 경우는 26개의 데이터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총 18,233개의 데이터로 저희가 분석을 진행했고요. 일단은 가상화폐별 단계를 좀 보기 위해서 일별 변동률을 기준으로 상관관계를 확인했을 때 일부 가상화폐들 예를 들어 마나나 스트롬 같은 걸 제외하고는 상관관계가 0.5에서 0.7 정도로 대부분 유사하게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내와 해외의 가격 차이를 보기 위해서 이제 시계열 그래프 아니고 스캐터 플롯을 그려왔었는데 X축이 국내 가격, Y축이 해외 가격 기준으로 선에 가까울수록 국내와 해외 가격이 괴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아시듯이 가격이 상승할수록 국내와 해외 가격 괴리가 커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가격 괴리가 어느 시점에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시계열 그래프를 그려봤었는데 대체적으로는 가격 상승기에 괴리가 커짐을 볼 수 있었고 대부분은 한 5%에서 10% 정도를 유지하지만 2017년 말이나 아니면 21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대율이 커짐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세 가지 분석 관점을 바탕으로 가상화폐별 데이터 크기도 차이가 있고 주식과 달리 이제 가상화폐는 좀 무작위 변동성을 가지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가상화폐의 이상한 움직임을 도입을 통해서 저희가 가상화폐별로 가격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가상화폐를 한 대 묶어서 단순히 20일 변동률을 바탕으로 등락을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하였고요. 그랬을 때 이제 왼쪽 위는 코드고 오른쪽 아래는 이제 그 결과값인데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은 특정일 기준으로 D-1, D-2 이런 식으로 D-21까지의 그 업비트 줄 변동률을 칼럼으로 놓고 로우는 랜덤한 날짜들을 지정해서 일단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동률 같은 경우는 0.001% 이렇게 변동하는 것들을 무시하기 위해서 변동률을 카테고리컬하게 변경했는데 이제 1% 미만 변동, 5% 미만 변동, 10%, 20% 이상 변동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컬하게 변경해서 데이터를 다시 처리해 주었고요. 그랬을 때 그 조그만 그림 같은 경우는 이제 각
카테고리별로 몇 개의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건데 대체적으로 1%에서 5% 미만 변동이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카테고리 컬하게 데이터를 변경하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머신러닝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원활 인코딩에서 예를 들어 하루 전 변동률이 뭐 6이었다고 한다면은 0부터 8까지의 칼럼을 새로 만들어서 그중 6번 칼럼에만 1을 지정하는 이런 원활 인코딩을 진행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20개의 칼럼으로 구성된 데이터가 180개의 칼럼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이제 국내 가격과 해외 가격의 차이, 소위 프리미엄이라고 말하는 것을 칼럼을 추가해서 총 200개의 칼럼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였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패턴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목표 자체를 K-네이버스와 랜덤 폴리시트 두 가지 모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려 했었고, 이제 가장 결과가 좋았던 랜덤 폴리시트 클래시파이어 기준으로 트레인 스코어는 1.0, 테스트 스코어는 0.73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히 오르고 내림을 예측하는 것보다 얼마나 오르고 얼마나 내릴지 예측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존에는 라벨을 떨어지면 0, 오르면 1 이렇게 두 가지로만 구성했었는데, 이 라벨을 5% 이상 하락, 5% 이내 변동, 5% 이상 상승 세 가지 라벨로 나눠서 다시 분석을 진행했었고, 그 결과 일단 테스트 스코어 같은 경우는 0.75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모델이 5% 이상 상승한다고 예측한 경우고 5% 이상 하락한다고 예측한 경우인데, 일단 저희 결과 바탕으로는 5% 이상 상승한다 했을 때 5% 이상 하락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었고, 반대의 경우도 데이터가 한 8개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나름 이 부분에서는 되게 괜찮은 모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제 단순 등락범위 예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 간의 차익 거래가 가능한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업비트를 통해서 업비트 데이터를 통해서 국내 가상화폐 가격을 실시간으로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했고, 인베스팅과 컨트롤링을 통해서 빅비넥스의 실시간 가격을 가져오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랬을 때 단순 2개의 거래소 말고 한 5-6개의 거래소가 있으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직접 프로그램하기에는 좀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업비트와 인베스팅과 컨트롤링 데이터를 통해서 가상의 이제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서 알고리즘을 우선 구현하는 걸 목적으로 진행하였고요.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이 업비트 가격이 있으면은 업비트 가격을 바탕으로 더미 데이터를 만들고, 인베스팅 바탕에서 트롤링한 데이터 바탕으로 2개의 해외 거래소 더미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알고리즘 구현을 일단 1차 목표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거래소별로 다른 가치를 이제 통일하기 위해서 모든 가격을 따로 환산하는 진행했고, 가상화폐별 송금 수수료 및 송금 이후 이제 환율을 해서 원하는 점 환산해서 저희가 알고리즘 구성했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바로 결과를 넘어서면 애매하긴 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각 가상화폐별로 어느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게 좋은지, 그리고 기준을 업비트로 잡았을 때 인베스팅에서 구매해서 업비트로 넘겨서 판매할 때는 뭐 16원에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구성하였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데이터와 이전에 이제 가상화폐 등락을 예측한 모델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느 가상화폐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을지 이제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진행을 하였고, 그 결과 이제 간단한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화면 구성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단하게 구성하기 위해서 그냥 현재 자산 가치, 그리고 구매하고 싶은 목록, 그리고 이 부분은 현재 업비트의 실시간 가격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실제 다음 화면에서는 구매 물품, 현재 보유 자산, 그리고 결제 방법, 이런 식으로 화면을 구성하였습니다. 저희가 데이터의 연동이 조금 늘려가지고 스킵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코인을 결제하는 게 좋고 그러면 차익이 얼마가 나오고 단돈 얼마 정도 나오고 현재 자산 가치는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화면을 구성해 보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파이널 프로젝트 여기까지 진행했었고요. 그 이전의 프로젝트 진행했던 거를 설명드리자면 저희가 1차 프로젝트는 기후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산물 가격을 예측하는 걸 진행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후 데이터 같은 경우는 국내 주요 산지와 해외 주요 산지의 데이터를 기상 자료 개방 포털에서 가져왔고 거래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H센터 파미스에서 API 통해서 가져왔었는데 지역별 종목 이전 및 인구의 이런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즈널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해당 월 그리고 해당 최소 가격을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과 LSTM 모델을 돌려봤었는데요. LSTM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동안의 기상 데이터와 가격 데이터 그리고 시즈널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농산물을 가격 예측하는 모델로 해서 다음과 같이 구성 요소들을 구성해가지고 예측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저희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액티베이션으로 사용했을 때 예측을 아예 못하는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이 부분만 위키레벨로 변경하여 진행을 하였고요. 그 결과 가장 결과가 잘 나왔던 시금치 기준으로는 이제 R 스코어 기준으로 테스트 0.90 정도, 트레인 같은 경우 0.85 정도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프로젝트 진행했던 게 저희가 유사한 토픽의 기사를 분류하는 것을 진행했었는데요. 5개 언론사에서 2만 개의 기사를 총 10만 개를 가져와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었고 이제 저희가 코엔에파의 웹탭과 정규 표현식을 이용해서 전처리와 초토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벤심의 바이그램 모듈을 이용해가지고 인터넷 단어 예를 들어 성남과 도시개발공사가 있으면 이거를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도록 다이그램을 이용해서 그 단어 합쳐줬고 해당 이제 까지 전처리의 결과로 나왔던 게 여기 보시면은 아동학대, 논문들 이런 식으로 범죄 쪽으로 구성된 토큰들이 한데 뭉쳐 있는 것들 그리고 정치 쪽은 이쪽으로 그리고 교육 쪽은 이쪽으로 뭉쳐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유사한 토픽의 기사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일단 테스트를 진행했었는데 키워드를 삼성전자로 주었을 때 삼성전자와 관련된 50개의 기사를 뽑을 수 있었고 여기서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를 하기 위해서 CFID 벡터라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토큰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관련 기사들이면 당연히 삼성전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사만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요 등장하는 토큰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가 나왔던 게 아파트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이제 K인스 기준으로 연관 라벨에는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기사들이 분류된 것을 볼 수 있었고 1번 라벨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과 관련된 그리고 3번 라벨 같은 경우는 아파트 공급량과 관련된 기사를 분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프로젝트는 이제 국내 연수기간 동안에 해외 기술 변동률을 통해서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변동할지 예측하는 모델을 이제 프로젝트로 진행하였었는데 저희가 나스닥, S&P 등 8개의 지수를 가져와서 8개 지수를 이제 크롤링하고 파이낸스 데이터 이걸 통해서 가져와서 다음과 같이 이제 한국이 월요일이라고 한다면 주말 동안 해외 변동률과 금요일에 변동률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연 월요일에 시가 대비 물가가 얼마나 변동할지 예측하는 모델을 구성하려고 했었는데요. 이제 간단한 딥러닝 모델에서 폴 퀄리티드 레이어를 사용해서 예측했을 때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R2 스코어 기준으로 테스트를 0.3 정도밖에 안 나오는 반면 딥러닝 같은 경우는 0.54 정도의 결과가 나와서 머신러닝보다는 이쪽은 딥러닝에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0.53의 결과라는 게 사실 R2 스코어 기준이면 되게 아쉬운 결과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캔들 차트를 만들어서 이제 이 그림 자체를 딥러닝이 CNN이 구분할 수 있을지, 분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이제 각 피처들 값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변동률들을 리쉐입을 통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이 부분을 CNN으로 작업하는 작업도 진행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둘 다 결과는 단순 딥러닝 모델보다 안 나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 되게 아쉬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